자, 주목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이제 말씀도 조금 중단하시고, 자, 봅니다. 507번입니다. 경락잔금 대출을 많이 받는 방법. 그죠? 많이 받는다. 근데 요거는 이제 은행을 일단 잘 찾아야 되거든요. 은행이 비슷한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주는 은행을 찾아야 되는데, 보통 실업의 경우에는요, 낙찰가에서 10% 뺍니다. 빼고, 예로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소액보증금을 뺍니다. 1700 아파트 같은 거 빼든지 안 빼든지, 그거는 은행에서 조금 유동적입니다. 일단은 뺀다고 봅니다. 뺀다고. 그 다음에 수협의 경우에는 낙찰가에서 80% 곱해서 소액보증금 1700 보통 상가는 잘 없죠. 1000만 원께 별 문제 없어요. 한 칸이니까. 이제 또 이제 주택이니까 아파트는 이제 한 칸만 빼는데, 그 다음에 상가는 1000만 원, 아파트는 1700. 다가구는 아까 얘기했다, 그죠? 이게 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10억짜리를 예로 4억이나 5억 받으면은 낙찰 가격에 80%는 오더라고요. 나오는데 5억짜리를 여러분이 3억이나 이렇게 받으면은 숫자가 잘 안 나와요. 알겠어요? 방패이기 때문에, 방패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동적이니까 요거는 어느 미리 해봐야 되겠다. 그죠? 그럼 해봐야 되는데, 요 새마을금고에 우리에게 무슨 차량이고, 자, 써놓죠. 여기 보면은 권무현 차량이 잘합니다. 생거의 권무현 차량인데 010 4587 마이너스 8752. 이분이 뭐 법인이고 지금 뭐 오셔가지고 저한테 와서 올 때마다 그거 옵니다. 사은품인데 사은품 휴지 같은 거 뭐 이런 거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경락자금 대출을 많이 실제로 올리겠다 이런 점포가 있어요. 그럼 그런 데 가면은 뭐가 잘 돼. 잘 되는데 잘 모르는데 여러분 거래하는 은행 가보세요. 보통 낙찰 받을 낀데 그러면 벌써 좀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보통 보면 그만 좀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이야기를 끌고 가려고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럼 이런 데는 하도 이제 자기들 취급을 하니까 되는 쪽으로 자우지간 신용대책까지 걸어가면서 해줄 정도까지 막 그래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 전화하시면 되겠어요. 새마을고 바늘 이게 저기 신마산에 가면 바늘중앙 새마을금고네. 권무현 차장. 자, 됐죠? 다 적었습니까? 이거는 제가 잡아 넣었으니까 하나 넣길 바랍니다. 010-4587-8752 그죠? 우리가 술도 그랬죠? 서비스가 좋은 마담이 있으면 그거 자주 가자. 뭐 가봐도 뭐 시끄덩하고 이런 데 가보면은 한 가고 나면 두 번째가 있었습니다. 돈 아깝고 서비스가 쫙 데려 가보면 막 돈이 안 아깝습니다. 갖다 놓아도 잡으려도 안 아까운데 이제 이런 데 가면은 잘해주더라 이겁니다. 자,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분 낙찰은 아까 했다 이죠. 우리 그 정동열 아까 법무장 했죠. 그거 한번 전해 보시면 되겠고, 법정 지상권, 종교시설, 유치권 이거는 낙찰된 아까 우리 검토해봤죠. 낙찰된데 그 검색을 합니다. 낙찰된데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보면은 잘 됩니다. 여러 종교시설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이제 예를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예로 대지만 받았다. 건물이 빠졌어요. 자, 요거 말고 밑에 유치권하고 전화했습니다. 그럼 17-5289 17-5289를 낙찰 받았는데 나도 유치권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유치권이 성립 안 된다 해야 됩니다. 성립되면 잘 안 해줍니다. 그죠? 여러 3억, 4억, 50억 성립되면 잘 안 해줘. 그럼 이런 거 보면은 딱 제목에 벌써 써놨죠. 유치권, 여지서 뭐 써놨다, 그죠? 그럼 유치권, 여지 있으면 써놨으니까 여기 보면은 쭉 뭐 해놨고, 저 밑에 보면은 자 봅니다. 천안건설로부터 공사대금 10억이 있습니다. 이만 유치권 신고 들어왔대. 이거 보고 대출이 은행 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공사대금 10억이나 뭐 물리가 있다 하는데 그 낙찰자가 뭐 안아라 이 말인데 요거를 보고 해줄 은행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천산건설인가 이거를 요 찾습니다. 보통은 제가 그동안 실무할 때는 요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여기 나오는가 봅니다. 쭉 이렇게 보니까 집행관의 현황조사서에 몇 분, 세 분을 갔는데, 그죠? 갔는데, 임차관계에 뭐 어쩌지 해본 게네, 천상건설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공사 중이다. 이게 조금 애매한 얘기다, 그죠? 공사 중이다, 이나죠. 그러면 공사 중이면은 누가 있다 이 말이죠. 공사 중이다. 공사 중이다. 그럼 요거는 조금 애매하다. 공사 중인 사람이 누군지 얘기를 안 하니까 좀 애매한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요런 게 이제 낙찰 받았어요. 받았다 그러면은 우째라 말이면 지금 내 말은 어디 가라 말입니까? 어디 가서 물어보라 제가 했습니다. 제가.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유치권이 신고 낙찰 받았대요. 그러면은 경매금, 그동안 유치권이 신고됐는데 낙찰된 걸 찾습니다. 그러면 매각 전부죠. 매각 전부 여러 유치권이 특수 물건에 유치권이 신고 어디 갔나? 여기 있네. 유치권 여지 있는 물건이 낙찰됐단 말이죠. 그래 검색을 해보니까 그동안에 전국에 검색해보니까 이게 뭐 수백 건 오겠죠. 유치권이 신고됐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제가 거의 한 80% 등장할 겁니다. 신안의 마사지찜이 검색 안 됩니까? 뭐가 틀린노? 응? 자, 말 안 들으면 다시 해가지고 다시 초기화 시켜버리고 유치권 여지 있는 물건 검색을 매각 전부 해서 검색하니까 이 나왔네. 이 몇 건? 59,000건 이 말입니까? 59,000건 그죠? 이름 맞나? 또 엄청 많네. 참 유치권이 문제입니다. 경매에서 그죠? 59,000건이 지금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예로 경기도다 그러면은 여기서 경기도 늘려가지고 그죠? 늘려가지고 다시 검색을 해서 여기서 유사한 여기 한 5개 정도 그죠? 여기 부천, 양주, 광주 뭐 이런데 만약 용인이면 또 뭐 용인 넣었어요. 용인시 이래가지고 또 넣습니다. 넣어갖고 해보든지 해서 요런데 이제 처인구 요런데 유치권이 막 신고됐는데 대출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등기부터 못 띄보면은 대출 나오는 은행이 나옵니다. 그럼 꼭 114 전해가지고 찾아가지고 나도 유치권 신고된 거 낙찰받는데 대출 됩니까 하면 가오라 합니다. 그죠? 이런 데가 좋습니다. 자, 중도상환 수수료. 이게 이제 좀 보면은 보통 한 예로 이럽니다. 아파트 2억짜리를 예로 한 1억 한 5천원짜리 받았어요. 근데 전세가 1억 5천 나와. 1억 5천 낙찰 받았는데 대출을 한 1억 2천 정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아 잔금을 7억 빚는데 임대 월세 내놨더니 누가 전세 들어온대. 1억 한 4천에. 그러면 대출 꺼야 되겠죠. 그래 끌어가면 한 달도 안 걸렸어. 대출 받은 지는 뭐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바로 끌어갑니다. 그럼 은행 되게 싫어합니다. 3년 보통 3년이나 이렇게 20년 30년 해놨는데 끌어오면은 얼굴 딱 찡그립니다. 대출 끌어도. 예? 그러면서 이제 수수료를 물립니다. 1.5% 정도. 그러면 2억 빌리면 300만 원. 적은 돈 아니죠? 그러면 이제 싸움합니다. 창구에서 뭐 싸움하다가 제가 짐자할 때 짐자씨 쫓아옵니다. 짐자니 뭐 300만 원씩 뭐 한 달도 안 썼는데 무슨 놈 뭐 페널티를 300씩 내라고 이런 날간놈 같은 은행이 어디 있어? 그 전표가 티로 옵니다. 그죠? 입주 전표 빨간 전표가 딱 티로 옵니다. 300만 원 받으라고. 그러면 산모님은 내가 빼주라 그러면은 본부서 일합니다 아닙니까? 황짐장은 그 여자하고 우치되는데 잘 아는 사람이가. 그 여자는 왜 빼주라 그러노? 다른 사람 잘 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 입장이 난처해요. 그래서 이제 미리 또 생명보험 이런 데는 또 절반은 또 안 받는 게 있더라고. 또 본게네. 다 이런 거 틀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보면은 받는 쪽으로 거의 1.5%에서 한 1% 정도 받습니다. 대부분은 받아요. 마음에 생각해야 돼. 딱 끄면은 중도산. 그럼 안 내려고 하면 어쩌면 되느냐? 채무자 변경하면 돼요. 채무자 변경. 예로
이제 사는 사람이 있어. 전세가 아니고 산대. 그러면은 예로 내가 신한에서 대출을 1억 5천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사는 사람이 신한에 대출 받은 거 그거를 안 하면 됩니다. 그게 채무자 변경. 그죠? 채무자만 변경하면 되는데 꼭 이 사람이 또 지는 농협 거래라고 농협에 대출 받는대요. 그래도 내가 꺼버리죠. 그럼 내가 1억 5천 빌려서 뭐 300만 원 정도 내놔야 되니까 좀 부담스럽다. 그럼 내 거 그냥 사면 되는데 이제 그 중개하는 중개사가 지 또 수수료 받는 데가 있거든요. 예로 2억 대출 나가면 뭐 40만 원이니까 또 40만 원 받아야 되니까 지가 좋아하는 농협에 하자 이랍니다. 알겠죠? 그러면 매도자는 매도자 생각도 안 하고 지 40만 원 물라고 이제 또 그 신한은 끄삐고 지가 좋아하는 또 예로 뭐 은행에다가 대출하자고 또 이렇게 매수자한테 꼬드깁니다. 뭐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내야 돼요. 하여튼 문제가 많습니다. 중간수수료. 이건 없애면 좋겠어 이거. 그죠? 조금 좀 행패입니다. 은행에서. 자, 채무자 변경하면은 수수료 안 낸단 말이죠. 같은 은행에. 그 다음에 건저당권자 변경이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보통 MP를 살 때 건저당권 이전을 받는데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은행 진료할 때 교장 선생님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을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앙도 상가를 샀어요. 상가를 샀는데 중개사가 난리가 났어요. 대출이 5억이 되는 줄 알고 5억을 대출 된다 크고 그래갖고 얘로 10억 주고 샀는데 돈 5억 닦아였고 5억은 대출 된다 인수로 이렇게 조건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은행 가보니까 5억이 안 되고 2억 5천밖에 안 된대요. 왜냐 그러면은 옛날 각시한테 2억 5천 해주고 신랑한테 2억 5천 해주고 부부가 아닌데 부부한테 주는 겁니다. 대출을 원래 부부한테 하면 되거든요. 대출은 한 사람 앞에 대출 딱 해야 되는데 이제 2억 5천밖에 한도 안 되니까 남편 앞에 2억 5천 해주고 와이프 앞에 2억 5천 해주고 그래 5억을 대출해 준 거야. 빌딩을 상가를 잡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제 소유자가 바뀌어 버리니까 이제 은행에서는 이제 그 안고 사는 걸로 막 그렇게 해서 좀 누가 좀 해두라 했더니 은행에서 못 해주겠대. 2억 5천만 뭐 안고 나머지는 2억 5천 또 결제하래. 그러면 돈이 딱 2억 5천이 쉽습니까 또. 그래 안 돼가지고 쫓아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한테 왔어요. 왔길래 가만 보니까 다른 은행에서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은행 거를 예로 끄고 다시 1바퀴를 하니까 옛날에 교환을 사고 난 뒤에 세입자들 있잖아요. 1억짜리 전세가 들어와 있습니다. 5명. 그러면 그게 서유전 대표입니다. 알겠죠? 기존은 은행 대출을 꺾이고 다른 애 가서 갈아타려고 새로 대출 1바퀴를 하니까 중개사가 지가 좋아하는 거 하려니까 옛날 거를 꺾이고 새로 1바퀴니까 후순위 세입자들이 선중에 5억이 나와. 그 대출이 안 되는 거야 또. 안 돼가지고 쫓아옵니다. 안 돼가 죽겠다고 막 난리 났어요. 그 나한테 왔길래 좋다. 나는 그 은행 거 대출을 끄는 게 아니고 건저당권자를 변경하겠다. 무슨 말이죠? 그러면은 후순위는 영원한 후순위죠. 아닙니까? 유승원한 후순위 아닙니까? 옛날에 빠른 설정 그거를 그대로 끌고 오는 거니까 그거를 유지한 채로 오니까 후순위는 후순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거를 일반 경남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실무를 안 해보니까 뭐라는 거야. 전부 다 다른 애 거를 무조건 꺾이고 새로 적어내서 바뀌고 이런 거 배웠지. 경남은행에 있는 대출 그거를 위에 밑에 건전당권자 경남은행이죠. 거기에 신한에 올라타는 겁니다. 옛날에 5년 10년 전에 설정일자 경남은행 대출 나온 거 거기에 경남은행 그 자리에 신한에 들어갑니다. 부기등기에서 1-1 해갖고 신한에서 건전당권자를 변경한다. 경남은행 아니고 신한은행이다. 이래 됩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막 세입자들이 들어온 5명은 뭐 영원한 후순위 그 얘기입니다. 그때 쓰는 것이 건전변경. 근데 이거는 이제 알려 주면 조금 하긴 해. 근데 잘 하더라고. 그죠? 지를 안 잡으니까 잡아 물어 그래도 못 먹더라고. 엄마가 맨날 잡아갖고 주고 떼물고 엄마 찌르고 하면 지가 고양이가 지를 좀 먹는데 그런 걸 한 번 못 보고 큰 고양이는 지 보면 도망가 빈다니까. 자, 그 다음 뭡니다.